안녕하세요. 5학년 1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돼서 여러분이 너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친구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루에 7교시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지만 하루에 한 개씩만 공부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수업할 때 필요한 것은 공책과 연필, 집중력입니다. 영상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는 영상에만 집중하고 영상이 끝나면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 놓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자신의 문제를 푸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은 수학 6단원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입니다. 선생님과 학교에서 수업했을 때 평균을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모든 자료의 값을 똑같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의 값을 같게 한다. 두 번째는 자료의 모든 값을 더해서 무엇으로 나누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자료의 수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료의 수로 나누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 준기라는 학생이 관역 맞히기를 했습니다. 총 5번을 던졌고요. 1회 때 2점, 2회 때 0점, 3회 때 5점, 4회 때 3점, 5회 때 5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준기가 과연 관역을 마친 이 5회의 점수의 평균은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지만 먼저 처음에는 예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작은 수인 0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수인 5가 있기 때문에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0과 5의 가운데 수인 우리가 3이 평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모든 자료의 값을 같게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1회부터 5회까지 각각의 자료의 값이 다르죠. 그러면 같게 만들려면 자료가 많은 쪽에서 자료가 적은 쪽으로 값을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가 많은 값은 지금 3회와 5회가 자료 값이 많기 때문에 3회와 5회에서 부족한 쪽으로 보내주도록 합시다. 먼저 여기 3회에 있는 이 두 개를 바로 이 아래 2회 쪽으로 보내면 바로 여기에 두 개가 채워지겠죠. 그리고 이 두 개는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회에 있는 이 두 개를 바로 각각 하나씩 1회와 2회에 주면 1회부터 5회까지 모든 자료의 값이 3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계의 평균은 3점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인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서 자료의 수로 나누는 방법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하기 위해서 1회에는 2점, 그리고 2회에는 0점, 3회에는 5점, 4회에는 3점, 그리고 5회에는 5점을 얻었습니다. 이 자료를 모두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의 수로 나누는 것이죠. 자료의 수라는 것은 여기서 준기는 5번을 던졌기 때문에 자료의 수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부터 5까지 쭉 더해보면 15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15에서 5를 나누면 정답은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기의 평균은 3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기 점수 합계는 얼마인가요? 얼마였죠? 네, 총 15점이었습니다.
준기가 관역 맞추기를 몇 번 했나요? 몇 번 했습니까? 그렇죠. 5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준기 점수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준기 점수의 평균은 15점을 5번으로 나누니까 바로 3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로 한번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지혜는 모둠이 운동한 시간인데요. 지혜는 50분을 운동했고요. 연수는 60분을 운동했습니다. 슬기는 50분을 운동했고요. 준기는 40분을 운동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모둠이 운동한 시간을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까?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먼저 구한 다음에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모두 정답을 구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2가지 방법으로 역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 모든 자료의 값을 같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 지혜와 슬기는 자료가 50분씩 같습니다. 그런데 연수와 준기를 보니까 연수는 60분, 준기는 40분이네요. 그러면 연수의 60분을 10분을 줄여서 50분으로 하고 20분을 준기에게 10분을 주면 준기는 50분이 되겠네요. 그럼 모든 자료의 값이 같아지죠. 그래서 지혜 모둠의 운동한 시간의 평균은 바로 50분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자료의 수로 나누는 방법이었죠. 한번 계산해 보면 지혜의 50분 더하기 연수의 60분 더하기 슬기의 50분 더하기 준기의 40분을 더합니다. 이 더한 값에 나누기 자료의 수인 4명 4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 괄호 안의 수를 더해보면 바로 2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200을 4로 나누면 바로 50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50분이 지혜는 모둠의 운동한 시간의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가 독서한 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걸쳐서 독서를 했는데요. 독서한 시간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푼 다음에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자료를 같게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인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서 자료의 수로 나누는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자료를 모두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 35분 더하기 화요일에 30분 그리고 수요일에 40분 그리고 목요일에 25분 그리고 금요일에 45분을 모두 더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두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5일이기 때문에 자료의 수인 5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더하기부터 해보죠. 자, 더하는 것을 35 더하기 30을 하면 바로 65가 되겠죠. 자, 65에 40을 더하면 1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에 25를 더하면 130이 되겠고요. 130에 45를 더하면 바로 17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75를 5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17에 5는 3번 15가 되겠고요. 빼면 25가 되겠죠. 5, 5, 25 하면 몫이 35가 되므로 슬기가 독서한 시간의 평균은 바로 35분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를 풀고 여러분이 오늘 평균 구하는 것을 잘 배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소영인의 모둠의 팔굽혀펴기 기록이 나타난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서 자료의 수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해 보이죠?
그럼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영이의 11번 더하기 현석이의 19번, 우진이의 16번, 나연이의 13번, 명수의 21번을 모두 더해주고 몇으로 나눠줘야 될까요? 그렇죠. 5명의 기록이기 때문에 바로 5로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과 19를 더하면 30이 되겠고요. 30과 16을 더하면 46이 되겠죠. 그리고 46과 13을 더하면 59가 되겠고요. 59와 21을 더하면 바로 8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을 5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5, 1은 5가 되겠고 빼면 30. 그러면 5, 6에 30이 되니까 몫은 바로 16이 되겠네요. 그러면 소영인의 모둠의 팔굽혀펴기 평균 기록은 바로 16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우리가 수학의 평균을 구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배웠지만 우리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모든 자료의 값을 더해서 자료의 수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내용 잊지 말고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